꼼짝도 할 수 없는 인생 준비한 만큼 든든해집니다. 120인생 유비무한.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황민아입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은 정말 끝없는 고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경 쓴 만큼 돌아오는 것이 다르니까요. 무작정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요. 신경 쓴 만큼 돌려받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말정산, 부동산 거래, 그리고 보험이 아닐까요? 관심을 기울이고 신경 쓰는 만큼 우리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만 명심하시고요. 120인생 유비무한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상담 전화 1566-1330번에서 시청자 여러분의 모든 의문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최고의 전문가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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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코너는 보험에 관한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궁금증에 대해 최고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자세한 정보와 속 시원한 솔루션을 제공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 보험 셀프 리모델링입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때가 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보험을 방치해두다가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지해버리는 경우 정작 중요한 때에 보장을 못 받게 되는데요. 전문가님, 보험을 미리미리 점검해봐야 하는 이유가 좀 더 있지 않을까요? 네,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그 논어에 보면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부를 해야 답답함을 면한다는 얘기인데 특히 이 보험이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보면 대부분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엄청나게 신경을 쓰세요. 그렇죠. 근데 그 후에는 그냥 방치해 두십니다. 넣어놓고 보질 않잖아요. 방치해 두셔서 정작 내가 질병이 걸렸을 때 또는 어떤 수술을 받았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알고 계시는 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없으세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보험금 청구 시효가 3년인데요. 네. 자, 3년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기니까 괜찮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생각보다 실제로 보험금 못 받으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진단비, 수술비, 또 많이들 가입하고 계시는 운전자 보험의 부상치료비라든가 이런 것들 챙기지 못해서 못 받으시는 분들 참 많거든요. 그래서 보험은 특히나 미리미리 내가 가입한 보험이 언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그 혜택을 꼼꼼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험 가입만 해놓고 못 챙겨받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미리미리 점검하고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시면 가장 좋겠지만 그 전에 일단 셀프로 보험 점검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님, 이 보험 셀프 점검을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증권 꺼내기요? 증권, 그렇죠. 증권 빨리 꺼내세요. 그 전에 해야 될 게 장롱문을 여는 게 더 네. 먼저겠지만 증권을 꺼낸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MC님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자동이체 되나요? 보험 네? 가입이 돼 있으시죠? 네네. 보험료가 자동이체 매달 이렇게 빠져나가죠? 네. 얼마 빠져나가는지 혹시 아세요? 저 잘 모르고 있어요. 대부분 보험 가입을 하시는 분이요. 네. 내가 얼마의 그 보험료가 지출이 되는지, 몇 건 가입했는지 대부분 몰라요. 한꺼번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장 먼저 제 농담처럼 얘기했던 증권 꺼내기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네. 내가 자동이체 통장에서 얼마 빠져나가는가, 어느 보험회사에서 얼마가 빠져나가는지를 확인을 하시고요. 갖고 있는 증권 개수하고 비교를 해서 혹시 누락돼 있는 증권이 있는지 그게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좀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네. 여쭤보겠습니다. 증권과 약관, 이 같은 것인가요? 다른 것인가요? 책처럼 되어 있는 게 증권인 거죠?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증권하고 약관을 반대로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책이라고 하는 거는 약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 같은 경우에는 보험 계약이 성립됐다는 거를 서류상 나타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약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부적인 설명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증권은 어떤 부분이 나타나냐면은 뭐 상품에 대한 이름부터 그다음에 계약자가 누군지, 피보험자가 누군지, 그다음에 보험 가입 기간이 언제인지, 그다음에 보험료가 얼마 지출이 되는지, 그리고 가입돼 있는 특약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나타나는 게 증권이고요. 네. 약관은 이런 특약 부분이 아니라 내가 가입돼 있지 않은 세세한 특약까지도 나열이 돼 있기 때문에 책처럼 두껍고요. 요즘에는 CD로도 구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핸드폰에 저장할 수 있는 모바일 약관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증권부터 준비하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셀프 리모델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증권을 꺼낸 다음 가장 먼저 확인해 봐야 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 보험 셀프 점검 시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셀프 점검의 기본이 있습니다. 네, 뭐죠? 뭐냐면은요. 기, 갱, 진, 수입니다. 기갱진수? 네, 귀에 쏙쏙 들어오시죠? 네, 완전 쏙쏙 들었네요. 제가 한번 네. 운을 띄워보겠습니다. 네. 기. 보험의 기간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요. MC님 혹시 지금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실까요? 저희 120인생 유비무한이라는 이 프로그램 제목처럼 120인생 정도? 너무 가셨는데요. 너무 많아요. 100세? 예, 그것도 일리는 있는데요. 네. 우리 통계치를 보면 2017년 자료를 보면 평균 수명은 82.7세라고 합니다. 여자는 85세가 훨씬 넘어요. 그래서 좀 전에 MC님이 말씀하신 120 유비무한 이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질병이나 상해나 이런 거에 노출이 되는 시기는 70세나 80세 이후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전에 어떤 가지고 계신 증권의 보험 사항을 보면 보통 70세나 80세로 이렇게 만기가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어떨까요? 굉장히 짧겠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보험의 기간에 대한 거는 최소 100세까지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소 100세까지 준비하라. 네네. 그렇군요. 그 다음은 저는 이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갱. 네, 맞습니다. 갱신형, 비갱신형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갱신형은 뭐냐면 내가 납입 기간을 정해놓고요. 납입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돈은 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년 납 100세다 이러면 20년간은 똑같은 보험료로 내시고요. 21년 이후에는 돈을 내지 않고 보장만 받는 게 바로 비갱신형이고요. 갱신형은 그 기간에 따라서 계속 변한 보험료를 끝까지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진은 뭘까요? 진단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단비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3대 진단비예요. 3대 진단비는 너무나도 많이 아십니다. 암과 뇌와 심장에 대한 진단비를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암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 많이 발병하는 유방암이나 남녀 생식기암도 일반암으로 될 수 있는 넓은 범위로 하시는 게 좋고요. 뇌 같은 경우에는 뇌출혈에 그런 극한 거 말고요. 요즘 뇌혈관까지도 된다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은 범위의 뇌혈관 그리고 협심증을 포함할 수 있는 허혈성 심장 질환까지 넓게 하시는 게 좋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보장이기 때문에 최소 100세로 하시는 거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수. 이건 전혀 짐작이 안 가는데요. 네. 일단 외쳐보겠습니다. 수. 수술비입니다. 수술비. 네, 제가 좀 전에 진단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수술비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진단비는 좀 보험료가 비싸죠. 그리고 일회에 한정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수술비는 거기에 비해서 가성비가 갑이에요. 왜냐하면 보험료가 저렴하고요.
그리고 중복 보장이 가능합니다. 한 번 수술했다 그래서 또 다른 수술을 못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계속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활용의 그 어떤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단비가 내가 좀 너무 보험료가 비싸서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적절하게 조절해서 뭐 뇌혈관 수술비나 허혈성 심장 수술비나 이런 걸로 조금 보완하는 방법도 저는 좀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셀프 점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기갱진수 꼭 기억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I 보험은 없는지도 잘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급전이 필요하다고 아무 보험이나 막 해지하면 정작 중요한 순간에 보장을 못 받게 되는데요. 내 보험에서 절대 해약해서는 안 되는 보험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은 해약해도 되는 보험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순위별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해약을 하면은 보험은 무조건 손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지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것만큼은 해지하면 안 된다라는 게 실손의료비입니다. 실손의료비는 병원비를 보장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인, 결과, 이유 따지지 않고요. 병원에서 내가 낸 만큼 보장을 받는 것이라서 가장 보장의 범위가 큽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해지를 하면 안 되는 이유인데 또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실손은 보험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기가 사실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언더라이팅이라 그러는 심사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조금 감기든 어떤 이유든 병원에 한번 가거나 약을 한번 먹었다라고 하면 보험사에서는 그 실손의료비의 가입을 제한하거나 또는 몇 개월 연기하거나 이게 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손의료비는 반드시 해지하지 않고 가지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가입한 지 좀 오래된 보험은요, 좋은 특약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가입이 됐고 예전에는 보장이 됐던 것들이 지금은 안 되는 특약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보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가져가셔야지 해약하시는 거는 소비자한테 큰 손해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갑상선암이 일반암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런데 네. 예전 보험은 암 안에 갑상선암도 일반암으로 들어가 있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해지하지 말고 꼭 가져가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험을 해지하고 싶다고 빼고 싶은 것만 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또 가입하고 싶다고 딱 그 담보만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의무 가입 담보가 뭔지 일반인들이 보험 셀프 점검 시 어떻게 확인해 봐야 하는지 좀 쉽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의무 가입 담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넣고 싶다, 내가 빼고 싶다. 그렇다고 해서 조절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이거는 넣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사망이라고 하는 주계약이 요걸 말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상해 사망 또는 뭐 질병 사망 이런 것들이 의무 가입 담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존에 지금은 실손의료비가 단독으로 있었는데 기존에 실손의료비가 특약으로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실손의료비만 가입을 하겠어요라고 했는데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계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주계약이 2천이나 3천이 들어가야 요 특약 담보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실손의료비 한 뭐 10,000원이면 될 것을 주계약 때문에 보험료가 막 커져서 막 8만 원, 9만 원 이렇게 되는 경우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실손의료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뭐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필요한 것만 이렇게 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 또 궁금한 것이 보험 만기 설정인데요. 예전 보험은 만기가 짧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내 보험 만기를 확인하고 싶다면 어디서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리고 만기는 무조건 길면 좋은 것인지 보다 효율적으로 만기를 설정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한꺼번에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셔서 네.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만기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어렵지 않습니다. 보장 내용 확인하는 것보다는 쉬운데요. 증권 맨 첫 장의 위쪽에 보시면 보험 기간이라 그래서 몇 년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연도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제 기준으로요. 2069년까지다 그러면 100세 만기입니다. 네. 제 연령이 제 나이가 좀 여기서 드러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아주 간단한 산수지만 그것도 하기 싫다라고 하면 그 밑에 보장 내용에 보시면요. 몇 년 납, 몇 년 만기라고 아주 친절하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20년 납, 100세 만기, 20년 납, 80세 만기. 그렇게 해서 만기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무조건 100세 만기라고 해서 전부 다 100세 만기는 아니기 때문에 특약에 따라서 80세 만기인 것들도 있습니다. 간혹 다른 연령 그 만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한번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는 있고요. 네. 두 번째 질문하셨던 거 무조건 만기가 길면 다 좋은 거 아닙니까? 말씀해 주셨는데 무조건 만기가 길면 좋겠죠. 근데 보험료가 관건이에요. 짧게 보장받는 것과 길게 보장받는 거는 아무래도 보험료가 차이가 좀 납니다. 근데 대부분 일반적인 보장성 상품은 90세 만기이거나 100세 만기의 보험료 차이가 한 1, 2만 원 네.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10년 보장을 더 받는데 한 뭐 1, 2만 원 더 낸다 그러면 당연히 100세 만기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만기가 길면 길수록 훨씬 보험료가 늘어나는 특약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대표적으로요. 사망 보장을 하는 종신보험이거나 또는 질병의장에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던 부분, 질병의장의 3%부터는 80세 만기와 100세 만기의 비교가요. 거의 6배, 7배가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만기를 효율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질문이에요. 만기를 효율적으로 가입하려면 종신사망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망자금 필요할 시기까지만 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막내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시기를 따져서 그럼 내가 사망자금이 70세까지만 필요하구나. 그러면 정기보험으로 70세 또는 65세까지만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7분의 1 정도의 금액으로 종신보험을 준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기보험이거나 또는 요즘에 새로 나온 체감형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준비를 하시면 보험료를 좀 효율적으로 만기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또 질병의장애 같은 경우도요. 굳이 90세, 100세 만기보다는요. 가성비가 높게 80세 만기로 큰 보장을 가져가시는 게 효율적으로 만기를 설정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놓치면 안 되는 이야기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좀 전화 주셔서 자세하게 상담을 들어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무조건 만기는 길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가성비를 생각하면 아니었군요. 역시 전문가님들의 꿀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사실 집집마다 상황이 다른데 가족력이라든가 경제 상황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보험 점검을 셀프로 한다면 기준을 어떤 것으로 삼으면 좋을까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가입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딱 만나면 하시는 말씀들이 보험료 때문에 죽겠대요. 지금 죽겠으면 안 되잖아요. 보험료 내기가 어렵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어떤 보장의 내용이라든가 뭐 리모델링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것들의 어떤 틀을 잡을 때 우리 시청자님들 지금 증거 꺼내셔서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걸요. 보험료 지금 너무 많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준을 먼저 쫙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미혼이시면요. 본인 수입의 한 7, 8% 이거를 보험료의 상한선으로 두시고 기혼 가정이다 그러면 우리 집 총 수입의 한 15% 이내에서 보험료가 지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물론 이제 저축 빼고예요. 네. 이렇게 해서 상한선을 밑줄을 쫙 그어놓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바꾸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보험료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족력인데, 네. 이 가족력이 있으면 보험 준비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왜냐하면 확률이, 그 사고 날 확률이 예견돼 있는 거잖아요. 남들보다 나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높게 예측이 되고 있는 건데 준비를 안 하면은 그것도 좀 안 좋죠. 자, 가장 대표적인 거 암입니다. 근데 암은 보험료가 비싸요. 그래서 비갱신형으로 어느 정도 보장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다면 경제활동기에만 갱신형 암보험을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이럴 때는. 왜냐하면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으면요. 그 집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같은 질병으로 고생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대부분 발병 연령이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 연령 정도의 그러니까 경제활동기에 집중적으로 좀 보장을 받기 위해서 갱신형 암보험을 좀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대 질환이라고 하는 거 뭐 많이들 앓고 계시는 고혈압,
고혈압이요? 고지혈증, 그다음에 당뇨, 뭐 협심증 이런 것들이 이제 가족력이신 분들도 꽤 많거든요. 고혈압, 고지혈증은 뭐 지금 국민의 질병이라고 그러는데 약 드시고 계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 말씀을 나눠보면 대부분 전에 한번 보험회사에다가 문의를 해봤더니 네. 나는 안 된다고 하더라. 왜요? 이제 그랬었어요, 예전에는. 예전에는 안 되는 게 예전에 많았었어요. 불과 한 네. 1, 2년 전만 해도 힘들었었어요, 이런 분들. 그리고 가입이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그 협소한 범위의 뭐 뇌출혈 진단비라든가 요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요. 건강하신 분들 가입할 수 있는 거하고 동일하게 거의 가입이 다 됩니다. 혈관질환 진단비라든가 혈관질환 수술비라든가 특정질병 수술비라든가 원하시는 대로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준비를 하시면 되고 보험료가 걱정이 없다 이러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보험료가 지금 좀 부담스럽다 이러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한선 쫙 거놓으시고 거기서부터 맞춰 나가시면은 아마 좀 적은 금액으로 탄탄한 보장 받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 보험 셀프 리모델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와 관련한 시청자 사연이 있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저는 초등학교에 다닐 때 아버지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오랜 투병 끝에 돌아가셨고 홀로 남으신 어머니께서 저희 4남매를 키우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 보며 자라왔습니다. 그런 환경 때문에 일찍 장사를 시작했고 열심히 일해서 지금은 기반을 잡고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어머님도 위암으로 고생 중이시고 저는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어서 걱정이 좀 됩니다. 보험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내고는 있지만 보장이 정말 잘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크게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해서 CI 보험도 가입했고 노후에 연금으로 쓸 수 있는 보험도 가입했고 그 밖에 건강보험도 가입해놨는데 제 보험이 잘 되어 있는지 전문가님들의 점검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아버님께서 쓰러지신 것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일찍이 건강의 중요성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보내주신 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보험료를 상당히 많이 내고 계시거든요. 거의 100만 원 가까운 보험료를 내고 계신 만큼 잘 가입하셨어야 헛돈이 되지 않았을 텐데 불안합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이 가입 내역을 보니까 네. 3건에 92만 7천 원이에요. CI보험 하나, 종신보험 하나, 건강보험 하나 가입을 하셨는데요. 2007년부터 보험을 가입을 하셨어요. 자, 뭐뭐 가입하셨는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A보험 같은 경우에는 2007년에 26만 7천 원짜리 종신보험, 종신 CI보험인데요. 주기약이 1억이고 여기에 뇌출혈하고 급성 심근경색 각 2천만 원씩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장 범위가 좀 좁고 이 특약이 또 게다가 3년 갱신형이에요. 네. 그래서 중대한 질병과 수술에 대해서만 보장이 되는데 단소장이 많기 때문에 조금 보험금 지급받기는 좀 어려운 상품을 선택을 하셨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3년에 58만 500원짜리 보험을 가입을 하셨어요. 네. 이거를 아마 노후 준비로 생각하고 가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 변액종신보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투자형 상품이라고 생각하는 종신보험인데요. 주기약이 1억 5천만 원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종신보험인데 근데 아무리 투자 상품이라도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을 노후 준비로 가입을 하셨다면은 좀 문제가 있겠죠. 네. 이 부분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마지막으로 2016년에 손해보험에 건강보험을 가입을 하셨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몇 년 전부터 고혈압, 고지혈증 약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손보사의 건강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간편가입 건강보험 가입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내용이 좋으면 괜찮은데 10년 갱신형인데다가요. 보장의 범위도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고 자, 지금 말씀드린 것들보다 가장 더 큰 문제. 뭐죠? 보장의 기본이라고 하는 실손 의료비가 없어요. 어머. 100만 원 가까이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실손 의료비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네, 그렇군요. 실손 의료비 보험을 간과하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가입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분의 보험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네. 제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현준호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A사의 종신보험, CI 보험이었죠. 예,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네. 저 여태까지 계속 CI 보험 안 좋아요.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잖아요. 예, 물론 좋지는 않습니다. 보험금을 받는 데 있어서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게다가 그 밑에 특약들이요. 보장 범위도 작은 뭐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특약이 게다가 3년 갱신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유지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20년 납인데 이분 한 70% 정도를 내셨어요. 그리고 이분의 상황을 보니까 가족력도 있으시고 가장이시고 그래서 요 CI 보험의 사망보험금이나 여러 가지가 좀 필요는 하십니다. 그래서 이 CI 보험을 다 유지하시는 게 아니고요. 밑에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특약은 없애는 거, 배설하고 하거든요. 이런 기능을 활용하셔서 일단 A사 보험은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B사는요, 지금 굉장히 보험료가 컸죠.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사망보험금이 1억 5천이었어요. 근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0년을 납입을 하시면 거의 1억 4천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게다가 20년을 내고 물가 상승률까지 따져서 봤을 때 내가 낸 돈이 거의 비슷하다면 네. 굳이 이거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생각 하나와 두 번째는 이분이 이거를 저축이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이건 진짜 오산이죠. 이거는 종신보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도 다르고요. 해장급금도 다르기 때문에 연금으로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을 해지하시고 저축이 필요하시다면 저축으로 온리 사용할 수 있는 순수 연금을 가입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이 그 약을 드시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가입하신 거는 맞아요. 근데 이 또한 보장이 좁습니다.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으로 되어 있죠. 가장 큰 문제는 10년 갱신이에요. 이제부터 보험금 폭탄을 마구마구 맞을 나이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 지금 사업 잘 되고 계시지만 나중에 정말 유지하려고 할 때 보험료 때문에 유지 못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더 넓은 보장으로, 범위로 하시고 비갱신형으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좀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CI 보험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이 CI 보험 하나 가지고 내 보장이 완벽하다라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기회에 보장을 넓게 할 수 있는 방법, 예,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조건 CI 보험은 나쁘니까 해지한다. 무조건 손보사 보험이 좋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각자 상황에 맞게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요. 이래서 전문가님들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정말 드는데요. 그래서 결론, 사연 주신 분께서는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는 게 좋다고 보시니까? 네, 리모델링을 반드시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조금 대공사를 해야 돼요. 잘 해드려야 네. 되는데, 자, 우선 이 보장하고 노후 준비하고를 각각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 그래서 네. 보장은 좀 탄탄하게 만들어 드려야 되고, 노후 준비는 든든하게 만들어 드려야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할 건데요. 아까 우리 보장의 기본이 뭐라고 그랬죠? 실손의료비, 그죠? 네. 우선 실손의료비부터 가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분이 고혈압, 고지혈증 약 드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지금 시청자님들 아마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는 게 지금은 유병력자 실손의료비 있으니까 그걸로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이 고혈압, 고지혈증 약만 드시고 계시는 경우에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비로 가는 것보다 일반 실손의료비를 할증심사라는 거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보장의 범위라든가 이분한테 더 좋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리모델링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이영신 전문가님 CI보험 유지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거기에는 이제 납입 기간이 오래된 것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보장의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어떤 거죠? 왜냐하면 이 CI보험이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이기는 하지만 물론 이제 보장의 범위나 이런 것들이 좀 까다롭긴 하지만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하고 있잖아요. 사망보장금 내에서. 근데 이분이 암하고 뇌졸중에 대한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이게 어떤 그런 그 진단금을 좀 대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CI 보험을 유지를 하면 나중에 우리가 리모델링 할 때 추가로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역할이 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추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손보사 건강보험 가입해 놓으셨던 거 10년 갱신형 상품이 있었잖아요. 네. 이거를 해약을 하고 새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비갱신형으로 가야 돼요. 비갱신형으로 가야 되고 간편가입 건강보험 약을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간편가입 건강보험을 가입을 하시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장범위 넓게 뇌졸중 진단비, 그다음에 뇌혈관 진단비, 뇌혈관 수술비, 거기다 특정 질병 수술비, 그다음에 뭐 기본적인 질병상의 수술비 이런 것들을 다 조합을 해서 지금보다 보장 범위를 훨씬 대폭 좀 넓히고 네. 보장 금액도 제가 이제 어느 정도로 맞췄냐면 진단비하고 수술비 포함해서 한 2,500에서 3,000 사이 정도 보장이 되게 해놨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암 진단비도 한 2천만 원 정도 추가를 하는데 암하고 뇌 이런 그 진단비 수술비 보험을 제가 분리를 했어요. 어떻게 분리하셨어요? 왜 그랬냐면 네네. 한 증권에다 다 집어넣지 않고요. 네. 상품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이분 지금 리모델링 하면서 지금부터 보험료 내려면 보험료 조금이라도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 상품으로 하는 것보다 암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독립을 시켜서 가입을 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상품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이렇게 독립을 해서 암하고 그다음에 진단비 수술비를 별도로 보장 범위 넓게 가입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노후 준비. 아까 변액종신보험으로 준비가 돼 있었잖아요. 이거 과감하게 해약을 합니다. 해약을 하고. 자, 20년 납 중에서 이 변액종신보험이 한 4년 정도 지났었던가요? 아까? 3, 4년 정도 지났었는데 50만 원짜리 그 보증형 연금보험을 가입을 하는데요. 네. 납입 기간을 12년으로 줄였어요. 12년으로요? 네. 왜냐하면 네. 52세인데 또 20년 내면 너무 길잖아요. 노후 이 연금을 받아야 될 나이에 보험료를 내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12년으로 줄이고요. 그러면 납입원금이 얼마 정도 되냐면 한 7,200 정도 돼요. 7,200 정도 되는데 제가 보증형 연금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분이 총 내가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한 1억 1,900만 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럼 7,200만 원 지금부터 12년 준비하고 사업하고 계시니까 그러고 은퇴해서 그때부터는 1년에 자, 한 달에 우리가 50만 원씩 12년 냈죠. 네네. 이때부터 종신토록 1년에 580여만 원씩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확정이에요, 이거는. 오. 근데 네. 연금을 받다가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죠. 70세부터 연금을 받는 걸로 했는데 만약에 이분이 연금을 받다가 몇 년 못 받고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요. 그 보증돼 있는 한 1억 1,900만 원 가까이 되는 그 돈 중에 연금 받으신 금액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족분들이 다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가입할 때 가장 불안한 부분이 그거거든요. 네네. 지금 내가 돈을 내지만 나중에 이 돈이 정말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안전장치가 다 된 상품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사망보장이 만약에 더 필요하다. 조금 난 더 추가를 하고 싶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체감형 종신보험으로 보험료를 좀 대폭 절감을 해서 준비를 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안정적이고 좀 구성이 짜임새 있는 보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꼼꼼하고 정확한 분석, 설계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리모델링을 하면 전보다 월 납입 금액은 훨씬 줄어드는데 보장은 늘고 노후 대비까지 든든히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고민 사연 보내주신 시청자께서도 전문가님의 의견을 참고해서 미리 대비 철저히 하시기 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시청하시면서 나의 경우는 어떨까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무료 상담 전화 1566-1330번, 1566-1330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여기 최고의 전문가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고객님들 편안한 시간에 직접 찾아가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120인생 유비무환에서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찾아가는 VJ 보험 특공대 시간입니다. 저희 최고의 전문가분들께서 보험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청자를 직접 찾아가서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살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전문가께서 시청자를 만나고 오셨나요? 이 중에서 제일 날렵하게 생긴 제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주부님을 좀 만나뵙고 왔거든요. 네, 그럼 어떤 만남이 있으셨는지 영상 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방송 보고 사연을 신청해 주셨는데 시청자님 소개 좀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46세 주부입니다. 아, 그래요? 혹시 자녀가 어떻게 되죠? 3명 있어요. 아, 그럼 방송을 보고 사연을 저희 쪽에 주셨는데 신청한 계기가 어떻게 되시죠? 남편이 보험료가 좀 많이 나가고 있는데 다음 달서부터는 한 2만 원 더 오른다고 안내장이 왔어요. 아, 갱신 안내장이요? 근데 지금은 낼 수 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나중에도 낼 수 있을지 그것도 좀 걱정이 되고요. 무엇보다 보장은 제대로 받고 있는 건지 그것도 좀 염려가 돼서요. 아, 그러면 갱신 부분이 조금 염려스럽고 그다음에 가입했던 부분이 보장 내용이 좀 궁금하셔서 저희 쪽에 사연을 주신 거군요. 네네. 아, 그럼 증권을 지금 갖고 오셨죠? 네네네. 아, 그럼 제가 증권을 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여기 오시니까 A보험사에 네. 지금 현재 갱신 안내장 2만 원 오른다고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 A보험사 여기가 맞는 거죠? 네. 지금 55,900원 정도 지출을 하고 계신데 여기서 2만 원이 더 오른다고 하시는 거죠? 네. 가입 내용을 보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인상되는 폭이 큰 특약 형태로 구성이 돼 있긴 한데 네. 어떤 부분이냐면은 암, 그다음에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3대 진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 진단은 연령이 증가하면 할수록 인상폭이 점점 커지는 특약이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 다 갱신형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2만 원 정도 지금 올랐는데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오를 것 같아요. 네. 지금 순수하게 보장으로 따지면요. 4만 원이 채 안 되는데 적립이 19,000원 정도가 포함이 돼 있어 55,900원 정도 지출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적립보험을 감안을 했어도 3대 진단이 갱신형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이걸 빼고도 2만 원이 더 추가적으로 인상이 된 거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 부분은 리모델링을 꼭 하셔야지만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가 이게 배우자님 실손의료비가 포함이 돼 있는 손해보험회사 보험이거든요. 네. 근데 보험료는 한 4만 원 정도 수준인데 네. 여기에도 적립보험료가 15,000원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모르셨죠? 네, 그런지 몰랐어요. 그리고 4개의 보험 중에 가장 많이 지출이 되는 거 네. 20만 7천 원 정도 지출을 하고 계시는 생명보험 상품이 있거든요. 네. 이건 사망보험금이 5천만 원이고 나머지 보장 내용은 잘 모르시죠? 네, 그거는 그냥 아기 거 실손도 다 내고 예. 다 된다 그래서 제 가족 거까지 다 된다 그래서 했어요. 예, 이 보험 구성을 보면요. 배우자님 사망보험금 5천만 원에 네. 나머지 특약은 거의 없고 네. 나머지 가족들, 시청자님도 그렇고 자녀 2분, 네네. 실손의료비가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전체 보험료가 20만 7천 원 정도 지금 지출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도 뇌출혈하고 급성 심근경색이 있는데 네. 범위 자체가 협소하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만기가 80세라 배우자님한테는 이 부분은 크게 도움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생명보험회사가 14만 6천 원 정도 지출하는데 네. 거기에는 다른 특약은 하나도 없고요. 네. 사망보험금만 1억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저희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CI 보험이에요. 네. 방송 중에 혹시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네. CI 보험은 보장받기가 좀 어려운 형태로 구성이 돼 있어요. 다만 제가 리모델링 할 때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네. 가입한 지가 10년이 좀 넘어서
사망보험금은 1억이지만 네. 배우자님은 사망보험금이 좀 필요한 시기예요. 혹시 막내가 몇 살 정도 됐죠? 13살이요. 아, 13살이면은 경제적인 독립을 할 시기가 앞으로 거의 한 20년 정도는 더 있어야지만 독립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럼 그때까지는 배우자님의 사망보험금은 꼭 필요한 시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정리를 하고 리모델링을 하면은요, 가장의 책임을 다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거든요. 네. 제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네. 리모델링 할 때는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분석을 하고, 세부적인 분석을 하고 리모델링을 잘 해서 네. 다시 안내를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만 조금 기다려 주시면은 최적의 리모델링을 해서 안내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잘 봤습니다. 역시 갱신형 보험이 문제네요. 예, 갱신형 지금까지도 기갱진수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분도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었어요. 그냥 갱신형 보험이라 그래서 뭐 납입 기간 중에만 납입을 하면 끝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만기 때까지, 만기가 100세니까 100세까지 납입을 한 거의 60년을 해야 된다는 거를 몰랐던 부분이죠. 그리고 갱신 시점에서 안내장이 와서 보험료가 얼만큼 더 올라간다고 그 안내장을 받고 나서 저희 쪽에 사연을 주셨거든요. 네. 이 부분을 좀 잘 점검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신청인이 만족할 수 있게 리모델링 해주셨겠죠? 당연히 만족을 할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해드렸냐면은 갱신형을 비갱신형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갖고 있던 보험들이 80세 만기였던 상품들이 좀 있거든요. 그걸 제가 20년을 늘렸어요. 100세까지. 그리고 보장 범위가 협소했던 부분은 보장 범위가 넓게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좀 무엇보다도 갖고 계셨던 보험들이 뭐 한 45만 원 정도를 납입을 하고 계셨는데 이 네. 보험 중에 종신사망보험금이 좀 있었어요. 네네. 근데 거기에 또 CI 보험도 있는데 해지보다는 막내가 독립을 하기에는 한 20년 정도 더 있어야지만 독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지하면 또 손해나는 부분이 있어서 뭐 감액 완납이나 아니면 부분적인 특약을 삭제를 해서 유지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큰 손해 안 보게 제가 리모델링을 좀 해드렸습니다. 네, 신청인께서도 정말 만족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에 대해 문제를 느끼고 있거나 잘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 모두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 최고의 보험 전문가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꼼꼼하게 점검해 드립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 방송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1566-1330번으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내 최초 애프터 서비스 고객의 소리 시간입니다. 저희 전문가분들의 컨설팅을 받은 고객께서 이후 어떤 변화가 생기셨는지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나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한 점은 없는지 저희 전문가분들이 찾아가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전문가께서 다녀오셨나요? 날렵하신 분 옆에 있는 제가 다녀왔습니다. 아,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고객분은요, 그 아내분이 가입한 보장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남편분을 찾아뵀었습니다. 가입하신 지 한 몇 개월 정도 되셨는데요. 처음에 이분이 고민을 해주셨을 때는 아내가 너무 결정도 못하고 좋다 그러면 전화나 홈쇼핑을 보고 한두 개씩 가입을 하다 보니 한 20건이 넘는 보험을 좀 가입이 되어 있다. 근데 이게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중복된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이 너무 궁금하셔서 이제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셨던 분이시거든요. 20개 정도면 보통 많은 건가요? 많죠. 20개 정도면은 보통 4인 가족도 한 10건, 12건 정도면은 가입이 되시는데 네. 20건 정도면 개수로 봐도 좀 많고요. 네. 보험료도 80만 원 정도를 내고 계셨기 때문에 보험료 수준도 좀 높아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장도 점점 점검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보험료도 좀 낮춰드렸는데 가입하신 지 한 3개월 정도, 2, 3개월 정도 되셨어요.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지, 보장에 대한 부분을 잘 체크하고 계신지 궁금한 부분을 한 번 더 확인차 한번 찾아뵈었습니다. 네, 20개나 되는 보험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 정태진 전문가님을 만나 정리한 고객님, 과연 지금 만족하고 계신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네. 시청자님께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는 얼마 전에 보험 상담을 받았던 최동현이라고 합니다. 네, 그때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때 당시 보험에 문제점이 좀 많았어요. 네, 지금도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 문제점이요? 네. 일단 뭐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가고 있었고요. 네, 80만 원 그랬었죠. 넘게 나갔으니까. 그리고 중간중간 특약들을 하다 보니까 갱신형들이 많이 네, 있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갱신형이 갱신된다는 건 알았는데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는 건 알았는데 그거를 100세까지 내야 된다는 거는 미처 그때,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네, 맞아요. 하셨다 하셨어요. 그게 더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네. 보장의 범위도 좀 적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의 문제점도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세요? 네. 저는 이제 뇌출혈이나 심근경색만 있으면은 네. 보장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뭐 확률이 엄청나게 적다는 걸 들고 정말 좀 놀래기도 하고 화도 나고 네. 좀 했습니다. 네, 그렇게 리모델링 받으셨는데 리모델링 받고 한 1, 2개월 지나셨어요. 네. 예, 어떻게 만족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일단 뭐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줄어들었다는 게 가장 그게 제일 좋죠. 큰 매력이고요. 네. 뭐 보장 기간도 길어지고 네. 뭐 범위도 더 네. 넓어졌다는 모든 거에 더 만족하게 됐어요. 네. 근데 혹시 그 이후에 이제 궁금하신 점이 더 있으실 것도 같고 또 필요한 것들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있으실까요? 일단 실손보험이 네. 얼마 전에 갱신되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 부모님 치매보험, 네, 요즘 치매보험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네. 치매보험하고 치과보험, 제거. 예, 물론 그렇죠. 궁금하신 점이 계속 이렇게 생기실 텐데 오늘 네. 궁금하신 점은 치자로 시작되는 상품들이네요. 네, 그렇네요. 그 부분도 실손보험이 왜 이렇게 오르는 거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부모님 네. 보험하고 해서 시간 한번 내서 우리 배우자님하고 같이 상담 지난번처럼 해드리도록 시간 한번 내어볼 거고요. 네. 예. 앞으로도 이런 궁금하신 점이 계속 생기실 것 같아요. 네, 그럴 때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네.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시고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굉장히 만족하고 계신 것이 확 네, 느껴집니다. 그렇죠? 전문가님도 정말 뿌듯하시겠어요. 네, 이런 경우에 가장 보람도 많이 느끼고요. 뿌듯한 감정을 갖고 있는데 내가 가르친 아이가 서울대 간 느낌? 예,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참 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굉장히 만족하시는 것을 보면 기존의 보험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으셨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앞서 영상에서 보니 갱신형의 보장도 작았다고요. 네. 이 리모델링을 하시면서 어려움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좀 처음에 진행했을 때보다도 문제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점 해결하는데 조금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요. 처음에 이분의 사연을 듣고 포인트로 갖고 갔던 건 보험료를 좀 줄이자였습니다. 예, 그런데 증권을 막상 살펴보니까 보험료만 문제가 있던 건 아니었어요. 보장이 너무 적었고 본인은 암이 1억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증권을 열어보니 일반적인 암이 아니라 백혈병과 같은 고해감이 1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알고 있는 것도 내가 알고 있는 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랑 얘기를 꼭 해봐야 되는 네, 거네요. 그래서 일단은 갱신형은 비갱신형으로 변경을 해드렸고요. 보장이 협소했던 고해감이나 또는 뇌출혈 이런 부분은 가장 범위가 넓은 암과 뇌질환 심진장으로 좀 변경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요. 뭐 사망 자금에 너무 집중되어 있거나 또는 질병 후유 장애가 3%부터가 좋은 걸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80% 이상 후유 장애, 50% 이상 후유 장애 이런 것들은 사망보다도 닿기가 더 어려운 담보들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너무 참 열거하자 보면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분이거든요. 예, 네. 그런데 다행히도 만족스럽게 리모델링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늘 프로그램 시청하시면서 더 궁금하셨던 부분이 있으시거나 개인 사례 상담을 원하신다면 무료 전화 1566-133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20인생 유비무한, 오늘은 보험 셀프 리모델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전해드린 다양한 정보가 시청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좋은 말씀해주신 전문가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